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봄을 느낄 수 있는 상쾌한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아침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오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3월 삼송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 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옥수수 TV는 보나네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흑염색을 산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저와 함께한 죄밖에 없는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요. 아마도 새누리당과 유승민 의원도 제각기 정체성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때일수록 모호한 단어보다는 객관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새누리당 공관위와 지도부 이런 점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관위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새누리당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당대표는 힘들더라도 처리하거나 반응할 일이 있으면 제때해야 됩니다.
시기가 늦으면 결국 면피용 립 서비스나 했다라는 비판만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이재호 의원의 컷오프 때도 보여준 모습, 이번 유승민 의원 문제 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김무성 대표. 이제 뒷북 친다는 비판을 넘어서 요새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쭈토피아의 나무늘보 같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버스 떠난 뒤에 세워달라는 모습은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야권 연대를 파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진호 원내대표 등의 지역구에 공천을 한 데 대해서 정의당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경위야 어쨌든 이제 총선은 일려 다야의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아마도 패배의 위기감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투표율일 겁니다. 각 정당들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한심한 모습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율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투표율이 낮으면 야권에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은 지금 연대 문제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 혐오증을 타개할 생각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집단 중에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가장 못한 기업으로 롯데에 몰표를 줬다 그러네요. 아유, 내우 외환이에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 계열사들 역시 사회적 책임 실천 외에도 윤리 경영 실천이니 소상공인 지원 미흡 등 각 분야별로 최악의 기업으로 꼽혔어요. 예,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동반성장 대기업 상생지수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한 2만여 명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했거든요. 예. 여기서 나온 결과입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이나 SK, KT 등 이제 10개의 그룹형 기업하고요. 예. 삼성금융이나 신한금융, 국민금융처럼 금융권 기업들 대상으로 구분해서 진행했는데요. 예. 설문조사 결과 예. 사회적 실천을 가장 못한 그룹 CJ와 롯데그룹 선정됐고요. 예. 금융기업에서도 롯데금융과 SC금융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리경영 실천 분야에서도 롯데와 신세계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요. 금융기업 중에서도 롯데금융, SC금융이 잘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가장 못한 그룹형에도 롯데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도 또 이제 금융기업에서 롯데금융, 하나금융 이렇게 최하위를 차지했는데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소상공인들이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삼관왕이네요, 삼관왕. 예? 네. 여기다가 롯데그룹 내부 문제까지 합하면 아휴. 근데 롯데 계속 해볼까요? 그 내부 문제? 네.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총괄 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를 점검받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면회가 가능한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뿐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가정법원 재판부 23일 날 네. 어제 신격호 총괄 회장에 대해서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의혹과 관련돼서 네. 세 번째 심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입원 부대 조건을 결정을 한 겁니다. 예. 면회는 일주일에 2차례 걸쳐서 각 1시간씩만 허용이 되고요.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신 총괄 회장의 배우자인 시게미치 하츠코 여사, 예. 그리고 신용자 따님이죠. 예.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이제 부회장, 신동빈 회장, 그리고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그리고 자녀들로 한정이 됐다는 것인데요. 예. 간병은 지금 총괄 회장 집무실에서 수발하는 기존 간병인이 그대로 맡기로 했고요. 예. 근데 이게 당초 예상보다 긴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신동주 부회장 측에서 그러니까 측근들, 그러니까 신동주 부회장의 측근들이 병실을 자유롭게 왕래하게 해달라. 예. 요청했는데 이게 거절당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신 총괄 회장이 아직 구체적인 입원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예.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신격호 총괄 회장의 정신적인 건강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안 좋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번 그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신동주, 그러니까 형의 신동주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한테 동생한테 완벽하게 졌다. 이게 경영권 문제가 끝나게 생겼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뭐 글쎄 이게 어떻게 끝나고 가나 우리가 큰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잘해주는 롯데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 초기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예예. 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한국거래소가 나섰는데 이 클라우드 펀딩 기업 등의 상장 전 주식 거래를 위해서 사적 시장 프라이빗 마켓을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가 오늘 29일 주주총회에서 예. 이 스타트업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금 조달이거든요. 예. 여기에 관련돼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정관을 변경을 한다라는 정관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예. 이 주요 정관 변경 내용은 이제 스타트업, 그러니까 막 초기 시작하는 회사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예. 창업지원센터 내에 크라우드 펀딩 포털, 뭐 M&A 중개망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사적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건데요. 예. 한국거래소가 뭐 주식만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이렇게 스타트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서포트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크라우드 펀딩 포털 서비스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 될수록 한국 자본주의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겠죠. 좀 건강 많이 해줘야죠, 사실. 요새 뭐 특정 기업의 갑질 논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2017년이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소년, 그러니까 0에서 14세 인구 비중을 앞지를 전망이라고 그러죠. 드디어 바뀌는 겁니다. 내년에.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중이 예. 유소년들의 그 14살까지의 소년들보다 앞지른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빠르게 늙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이면 내년 아니에요? 내년. 그렇죠, 내년이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보니까 내년이네. 예. 이게 통계청이 이제 어제 내놓은 이제 2015 한국의 사회 지표 이거 자료를 내놨는데요. 예. 지난해 그 우리나라 총 인구가 5,062만 명인데 이 중에 2030년에 5,21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인구 비율을 보니까 바로 내년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4살까지의 유소년 비중보다 내년부터 많아진다. 이건 또 하나 뭔 얘기냐면은 자연히 가족 구조도 바뀌고 1인 가구가 또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좀 성장해서 살림살이가 좀 펴지면 좋겠는데 예.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진다. 아하.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평균 2인 이상 가구가 256만 3천 원 소비하는데 이게 2014년에 비해서 겨우 0.5% 늘었거든요. 예. 제일 큰 게 집값 부담이 제일 크다는 것이고. 예. 근데 문제는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랍니다. 국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 평균 24만 4천 원으로 이제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2007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24만 4천 원밖에 안 되나요? 제 입장 생각하면 더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있잖아요.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대학 입시를 좀 바꿔야 되고.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내신을 한 6년치 내신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때부터 쭉. 이렇게 되면 그러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수행평가 이런 비중을 좀 낮추고요. 그게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또 이게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학업평가 6년간의 학업평가를 대학 입시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할수록 사교육은 좀 줄어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실한 학생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도마의 신
그러면은 양학선 선수, 이 뭐 양학선 선수 이름 딴 기술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훈련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그러네요. 예?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건데요. 양학선 선수가 그제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 도중에 아킬레스건을 다쳤고요. 아이고. 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잘 됐는데 이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리오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양학선 선수 2011년하고 2013년에 이 도마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석권했고요. 런던 올림픽 때도 이 금메달 따내면서 한국 체조를 대표했던 선수인데 이 불운하게도 부상 때문에 이 올림픽 꿈을 접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양학선 선수 이게 부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도 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인가요? 예. 여기도 부상 때문에 출전 못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양학선 선수 좀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게 이 박태환이나 손현재 선수 봤을 때 느껴지는 인상하고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순박하다고 할 정도로 이 묵묵히 운동에만 집중하는 상당히 이 성실한 선수인데, 근데 양학선 선수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이 부상이 심했었는데 진통제 맞고도 출전해서 은메달을 따내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부상 투혼으로 소개가 됐고요. 양학선 선수 본인도 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한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상 무릅쓰고 출전하는 거 대단한 일인데 이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것이 과연 현명한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위 분들도 기대를 하고 언론의 부추김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이 국민의 기대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면은 이 선수들이 무리해가지고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상을 더 악화시켜서 선수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양학선 선수가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부상에 시달려 왔던 선수인데 이 올림픽 앞두고서 이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다가 부상을 당한 거 이것 또한 이 대표 선수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프로농구에서는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는데 오리온이 승리를 거뒀죠? 예, 이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오리온이 KCC를 92대 70으로 이기고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점수차이거든요. 가장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KCC는 높이고요. 오리온은 스피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KCC가 오리온의 스피드를 쫓아가다가 무리를 해서 일찌감치 체력이 고갈된 거고요. 그 KCC의 대표적인 이 득점 기계라고 했던 에미 선수도 집중 수비에 위축이 되면서 이 KCC가 이 공수 밸런스에서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높이 키가 큰 모양이죠. 하승진 선수가 2m 21cm입니다. 2m 21이요. 이야, 엄청나네요. 그리고 벨기에 폭탄 테러로 취소됐던 벨기에와 포르투갈의 축구 친선 경기가 지금 장소를 옮겨서 다시 열리게 된 모양이에요. 이 브뤼셀 이 폭탄 테러로 취소가 됐던 이 벨기에하고 포르투갈의 친선 경기가 축구 경기입니다. 이 포르투갈에서 열리게 됐거든요. 이 벨기에가 취소했는데 이 포르투갈이 자국에서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벨기에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이 파리 연쇄 테러가 있었죠. 자, 이때도 이 프랑스 축구협회가 잉글랜드와의 친선 경기를 취소했었거든요.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이 프랑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시했고요. 그러면서 이 테러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친선 경기를 예정대로 개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그 경기가 열리기 전에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경기 장소였던 웸블리 구장 전광판에다가 프랑스 국가의 가사를 흘려서 내보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잉글랜드 축구 팬들도 프랑스 국가를 함께 부르자 같이 불렀고요. 잉글랜드와의 프랑스 선수들이 함께 어깨를 걸고서 희생자들을 추모하자는 이 장면이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런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 벨기에하고 이 포르투갈의 친선 경기도 좀 잘 치러졌으면 좋겠고요. 뭐 개인이나 국가나 좋은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게 어려울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 집단인 테러 집단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때일수록 평상대로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물 부족 국가였는데요. 이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물 재이용은 빗물이나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헹군물을 버리지 않고 싱크대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 빨래 후 마지막 헹굼 때 나오는 물을 받아뒀다가 욕실 청소하거나 걸레를 빠는 것도 가정 내 손쉬운 물 재이용입니다.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한 번 썼던 물을 바로 버리지 마시고 재이용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아이오닉. 15회 복합 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칠회 A380 운항. Korean Air.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파디 컨트리맨 올포 선납금 30% 기준, 연체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볼보.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 구론산.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아몬드.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 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가 높은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봄이었어요. 우리 저 차태현과 5 아이들이 모여 만든 봄봄밴드. 봄봄밴드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인생의 봄 전하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신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었죠. 지난 20일이었었는데요. 빠른 회복으로 어제 완치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저희가 집단 감염의 공포 이미 체험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일반 시민들 이 과대한 공포 같은 거 가질 필요 과연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지카 바이러스, 이게 이제,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었죠. 그죠? 네. 근데 이 지카 바이러스, 그래서 이게 메르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덜 위험한 건지, 이거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예, 지카 바이러스는, 메르스하고 다른 부분은, 제일 큰 차이는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그렇습니다. 치사율은 메르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죠. 그죠? 네. 네. 그리고 하지만 임산부는 조심을 해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임산부 말고 다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여성들인 경우에는 일반 남성과 차이가 없습니다. 예. 지카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게 되면, 예. 열이 좀 난다든지 발진이 난다든지 하고 넘어가게 되고요. 예. 만일 그 분이 물린 상태에서 임신으로 이어진다면, 예. 그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임기 여성 중에서 예. 임신 예정이 있는 분들도 지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여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심을 하시라.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정 본부장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기지 않는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첫 번째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들어왔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분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진 않지만 이 옮길 수 있는 매개체가 지금 모기라고 그러셨죠. 그죠?
네. 이분이 모기에 물리셨습니까? 우리나라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중앙역학조사관이 내려가서 면밀히 면담을 했고요. 예. 귀국 후에는 모기에 물린 기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 근데 모기가 얼마나 살아요, 보통? 모기가 뭐 몇 년씩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며칠에 걸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며칠만 지나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내 지카 바이러스는 이제 다시 청정지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모기는 그 한 모기는 며칠밖에 살지 않지만 예. 다른 모기가 또 이제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모기가 환자를 물고 그 모기가 이제 다른 건강인을 물어서 걸리는 경우에도 예. 다른 접촉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이 지카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헌혈입니다. 아하. 예. 이분 헌혈 안 그분이- 하셨죠, 근데?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헌혈하러 오시면 꼭 한 달 내에 해외 여행 경력이 있나 물어보고 어느 나라를 다녀왔더라도 지카하고 상관없는 나라를 다녀왔더라도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한 달 안에 있으면 헌혈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접촉인데요. 예. 이 부분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일상적인 접촉, 악수를 한다든지 뭐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지만 물론 기침도 상관없습니다. 예. 공기간 전염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접촉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의해서는 가능하다. 그렇군요. 근데 이 우선 지카 바이러스 걸리면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지카열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일단 열이 나는데 아주 고열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첫 환자도 사실은 37.2도의 열이 미열이었군요, 있습니다. 아주. 예. 그리고 37.6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 처음 보는 이제 의료진이 이게 열이 날까 안 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특징적인 증상이 발진입니다. 전신에 붉은 반점이 돋아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눈에도 이제 그런 충혈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 지카 바이러스 이게 이제 걸리면은 뭐 치사율은 굉장히 낮지만 임산부가 만일 지카 바이러스에 걸린 모기에게 물렸을 경우에 이제 소두증, 다시 말해서 뇌가 굉장히 작은 그런 아이를 출산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어떤 증상을 가진 분들이 혹시라도 좀 이상하면 신고를 해야 될까요? 발진이요? 일단 해외 여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국내에서는 자생해서 발생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다녀오시되 이 지카에 관한은 특히 발생국을 다녀오셔야 됩니다. 42개국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는 저희가 이제 다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14일 안에 열이 난다. 이러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되고 그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호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료진들이 많은 의료진들이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 그 인플루엔자 독감이 아직까지 그 유행이 덜 끝났기 때문에 열이 나는 분들의 대부분은 감기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제 지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신고만 해주시라. 그냥 의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신고 시스템은 이제 의원을 통해서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모기를 열심히 잡아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모기가 지금은 아직 나타나는 철이 아니고요. 흰줄 순모기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월동을 하는 모기들은 흰줄 순모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충이 지금 이제 4월 말에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이 되면 모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유충에서 나와서 이제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때는 모기를 성충을 방지하는 그런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이미
전국 지자체를 통해서 다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과대한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아마 제 목소리나 지금 방송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 잘 느끼셨을 겁니다. 자, 어쨌든 정부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어요. 메르스 사태 때 신뢰 많이 잃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신뢰를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정기석 본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뵀던 순서입니다. 경제 빅 이슈인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뵈서 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비상 상황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이 선거 때문에 말이에요. 네. 뭐 정신들이 없는데 솔직한 얘기는 뭐 지금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이런 정치 불안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뭐 긍정적인 영향은 절대로 안 미칠 거 아닙니까? 예, 예, 경제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제로 보아서는 선거 의미가 큽니다. 신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선거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나 평가를 하고 올바른 인물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선거는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새 희망을 불어넣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 총선을 보면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혼탁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공천 과정을 보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개파간 진흙탕 싸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가 위기에 처해서 청년들이 이제 실업자로 길거리를 헤매고 부재 때문에 가게가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치인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 경제가 아예 방향 감각을 잃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치가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차원을 떠나서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 뭐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뭐 축복은 전 필요 없고 뭐 축복은 기대도 안 하고요. 그냥 평상시대 그런만 놔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치도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도 이게 비관론과 낙관론을 왔다 갔다 이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죠. 네. 정부가 경제 정책을 만들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4.13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놓고 비관론, 낙관론 이것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내놓으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수술 환자를 놓고 여길 열어볼까 저길 열어볼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위기론이나 불안감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걱정할 정도의 큰 위기는 아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 선거를 인식한 뜬금없는 경제 낙관론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걸 뭐 누가 믿나요? 아니 지금 당장 느끼는 게 다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난 월요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정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과 난관이 산적해 있다. 세계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은 또 다른 IMF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경고를 한 셈인데 대통령이 우리 경제 위기를 직시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정부는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과감하게 개혁도 하고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자, 여당의 선거 이 대책위원장은 강봉균 전 장관 경제통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야당의 대표는 김종인 대표예요. 역시 경제학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 경제 가지고 뭐 굉장히 고민하고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할 텐데 실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여당 공약 같은 거 보면 뭐 경제 지적 측면에서 뭐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우선 저는 우리나라 총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총선은 나라 일꾼을 뽑는 것이지 지역 어떤 그 선심을 베풀기 위해서 일꾼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어떤 그 당의 공약인 제대로 내놓고 토론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그 후보자들이 지역 선심 개발 공약 같은 걸 많이 내놓으면서 결국 이제 선거 운동을 벌이는 이런 선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앞으로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정책 대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당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을 대표로 내세우면서 어쨌든 간에 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어떤 좋은 어떤 토론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떤 여당은 이번에 그 공약을 내놓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일자리 더하기, 뭐 부담 빼기, 이제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 이렇게 이제. 아이고 그렇게만 되면 뭐 완전히 천국이 되겠네. 예, 구호로 내세웠는데 한마디로 그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했는데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하겠다. 또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지원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경제 특구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리아 투어 패스를 도입하겠다.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금을 지원했다. 또 어떤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일자리 200만 개가 만들어진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체적인 평가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 겹치는 게 많고 참신성이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공약조차도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큰 틀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도 뭐 어떻게 보면 더 야당은 원래 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좀 낮죠. 이 책임성이 아무래도 여당보다 조금 이제 주니까 적으니까. 제1야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777 플랜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그 대선이 생각이 나네요. 예, 그땐 747이었고요. 747이었죠. 예, 이제 777인데 2020년까지 세 가지를 70%까지 올리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 그 비율을 70%까지 올리겠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70%까지 올리겠다. 중산층 비율을 70%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년까지요? 2020년까지. 2020년, 4년 후에. 네. 4년 후까지. 네. 야, 무슨 마술봉을 가졌나? 중산층이 70%까지 되면 그건 엄청난 거죠, 그거든.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의문시 되는 게 성장론과 복지론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예. 이게 성장론 차원에서 이제 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항공이나 우주, 제약, 의료, 사물 인터넷 이런 어떤 미래 산업의 연구개발 예산을 2배로 확대하겠다.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 중소기업 기술경영 연구소를 신설하겠다. 뭐 이런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론 차원에서 기초연금 30만 원을 균등 지급하겠다. 어린이 보육을 100% 책임지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 뭐 등등입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글쎄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좀 실현 가능성이 뭐 적은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산층이 몇 퍼센트 그 어떻게 무슨 4년 후에 그 70%에 늘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특히 경제의 대외 불안 요인도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 최근에 OECD에서 발표한 2016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3.0%인데요. 이것은 리만 브라더스 금융 위기가 본격화한 200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계속 침체 수렁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주요 국가 성장률 보면은 미국이 2.2, 뭐 EU가 1.4, 중국 6.5 뭐 등등인데 작년에 비해서 어느 나라건 간에 0.3%포인트 내지 0.5%포인트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경제가 수출 절벽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뚝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예. 지난 2월에 수출이 작년 2월에 비해서 12.2%가 감소를 했는데요. 사상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였는데 올해는 뭐 2% 초반도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런 어떤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세계 각국이 자기네들 이제 다 위기니까 이제 각자 자구 노력을 하면서 협조체들 구축해야 되는데 서른 나라 공격 먼저 하겠다. 그래서 남을 죽게 하고 자기를 살아나게 하겠다. 이런 어떤 통화전쟁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 전개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참 사면 초과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친다면은 우리라도 어떻게든지 구조개혁하고 신산업 발굴해서 이제 굳건히 일어서는 그런 어떤 강력한 경제 이제 개혁 정책, 경제 성장 정책을 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 정책을 펴야 될 것이다. 정부요. 네. 국회는 20대 국회는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20대 도움이 국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면요. 저는 그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게 되는 선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법안, 경제 정책 이런 것이 나오면은 여야가 무조건 심의 착수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그 결론을 내놓는다.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한다. 고쳐내놓든지 한다. 그래서 그냥 그 국회가 경제 법안을 놓고 이권 싸움하고 정치 싸움하고 미루고 경제는 이 과정에서 무너지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그걸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총선 공약 이거 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다시 만들라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라. 예,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구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계부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복지 어떻게 정책 쓸 것이냐, 제대로 청사진을 국회가 여야가 경쟁적으로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력이 좀 발휘됐으면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너무 뻥만 치지 말고 진짜 이거 좀 잘하는 실현 가능한 그래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사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다시 볼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거 뭐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게 이런 거니까.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